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죠.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의 두 주역, 오스카 헬스하고 힘센 허스 헬스. 이 두 회사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들 보니까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또 재무 상태, 성장 전략,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두 혁신 기업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 그리고 각자가 가진 매력이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사실 환자들 접근성도 높이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죠. 근데 동시에 규제 변화라던가 아니면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던가 이런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 볼 두 기업이 바로 이런 변화에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오스카헬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보험 산업 안에서 기술로 뭔가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30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었고요. 순이익도 2억 7,500만 달러로 55% 증가. 회원 수도 거의 200만 명에 가깝더라고요. 네, 오스카의 핵심은 역시 그 디지털 퍼스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써서 건강 평가를 한다거나 예측 분석, 또 원격 진로 같은 기술들로요. 이걸로 이제 개인 맞춤형 혜택을 딱 제공하면서 동시에 운영 효율은 높이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기술 중심 접근이 비용을 줄이고 또 성장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인 셈입니다. 로 나간 돈의 비율, 이게 한 86에서 87%까지 예상된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 있잖아요. 플러스 오스카. 자기들 기술 시스템을 다른데 보험사 같은데 라이센스 주는 사업. 이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 수익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맞아요. 그 MLR이 높다는 건 오스카가 기술에 그렇게 투자를 해도 실제 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게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리는 걸로는 수익성 개선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험시장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규제 환경,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네, 오스카가 이제 보험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혁신을 하고 있다면 아예 다른 길을 가는 회사도 있죠. 바로 힘센 허스. 여기는 소비자들이랑 직접 거래하는 그 디렉트 투 컨슈머 방식으로 정말 무섭게 크고 있더라고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5억 8,600만 달러, 전년 대비 111%나 뛰었고요. 조정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에서 좀 조정한 거. 이게 9,1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어요. 구독자 수도 240만 명. 이야, 정말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 비만 치료제, GLP-1 말고 다른 분야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보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꽤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 65억 달러, 조정 EBITDA 13억 달러, 이런 야심찬 목표도 세웠고요. 와, 성장세는 진짜 대단한데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점이 눈에 딱 띄네요. 2025년 초에 최고점 찍었다가 그 노보노디스크랑 파트너십 끝났다는 소식 나왔을 때랑 특히 그 신약 조합 약물, 그러니까 컴파운딩 드럭이라고 하죠. 특정 환자 맞춤으로 약사가 성분 배합해서 만드는 거. 이거 합법성 논란 같은 규제 이슈 터지면서 주가가 확 흔들렸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규제에 좀 의존하는 면, 그리고 파트너 관계의 어떤 변동성,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이게 힘센 허스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 뒤에 숨어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성장이 빠른 만큼 외부 충격에도 그만큼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조합약물 논란은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회사를 투자자 입장에서 딱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오스커앤스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 또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한테는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보험 서비스를 혁신한다.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힘센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규제라던가 파트너십 관련된 리스크가 커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좀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형 투자자에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보험 안 거치는 직접 지불 모델, 이게 빠르게 확산되는 건 분명 강점인데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는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오스카에스는 기술 기반으로 좀 안정적인 디지털 보험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힘세너스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고성장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혁신을 막 이끌고 있고요. 두 회사 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가는 길이나 또 마주한 위험의 성격은 상당히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핵심은 각 기업이 가진 고유한 리스크, 그리고 성장 전략, 또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 당신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규제나 시장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계속 좀 주시하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할 거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스카 같은 기술 기반 보험사하고 또 힘세너스 같은 이런 DTC 서비스가 동시에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봤을 때 환자, 의사, 그리고 보험사 이들 간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놓게 될까요? 이 변화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